16. 긴 이야기. 로마의 몰락. 기원전 146년 봄,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는 눈아래 펼쳐진 카르타고 시가지에서 오랫동안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건국한 지 70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번영을 누린 도시가 잿더미로 변해가는 모습을 그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0년의 세월 동안 카르타고는 넓은 땅과 수많은 섬과 바다를 지배해 왔습니다. 해상무역에 종사하면서 상업으로 번성했고, 그때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강대한 제국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막대한 양의 무기와 군선과 코끼리와 부를 소유한 나라였습니다. 카르타고는 과거의 어떤 제국보다도 용기와 기계가 뛰어났습니다. 로마의 강요에 굴복하여 모든 무기와 모든 군선을 빼앗겼으면서도 3년 동안 칼과 창 한 자루도 없이 맨손으로 로마군의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카르타고 주변의 주민들은 장기전에 대비해 식량을 모았고 나무와 나뭇가지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성 안의 성벽을 일부 헐어서 투척용 돌로 사용하며 로마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물건이란 물건을 모두 모았습니다. 또 카르타고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석궁의 밧줄로 사용했고, 전쟁의 화평을 주정하는 사람들을 모두 사용해 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시가 함락되고 파괴되어 지상에서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스키피오는 적국의 비참한 운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비록 카르타고를 완전히 멸망시킨 3차 포에니 전쟁의 승자였지만 인간뿐만 아니라 도시와 국가 그리고 제국도 언젠가는 멸망할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트로이,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왕국까지 한 번 성한 자는 반드시 쇠하기에 마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키피오는 호메로스의 서사지에 나오는 트로이군 총사령관 헥토르의 말을 중얼 거렸습니다. 언젠가는 트로이도 프리아모스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전사와 함께 멸망하리라. 뒤에 서 있던 그리스 사람 폴리비오스가 왜 하필이면 지금 그 말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스키피오는 20년 친구인 폴리비오스를 돌아보며 그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폴리비오스, 지금 우리는 지난날 영화를 자랑했던 제국의 멸망이라는 위대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네. 하지만 이 순간 내 가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로마도 이와 똑같은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는 비애감이라네. 함락된 카르타고는 성벽도 신전도 민가도 시장 건물도 선착장도 창고도 모조리 파괴되었습니다. 옛 영화를 자랑하던 카르타고는 로마군에 의해 무자비하고 철저하게 파괴되고 텅 빈 잿더미가 됐습니다. 로마군은 돌덩이와 흙밖에 남지 않은 지표문을 가래로 고른 다음 소금을 뿌렸습니다. 신들의 저주를 받은 땅에는 소금을 뿌리는 로마인의 방식이었습니다. 불모의 벌판으로 변해버린 카르타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위대한 순간에 대한 감회가 깊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기원전 146년 봄,
6일간 치열한 시가전 끝에 카르타고가 함락되었을 때 폴리비오스는 56세이고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는 38세였습니다. 폴리비오스와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 사이에 맺어진 우정의 첫 번째 결과는 더 높은 것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그 열정은 둘을 사로잡았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탁월한 도덕성을 얻고 그들의 세대에서 이 도덕성을 자랑스럽게 경쟁하려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들이 결심한 대단한 목표는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불행히도 그 시대의 로마에서는 경쟁의 표준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사회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풍기문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풍기문란은 어떤 사람에게는 여자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비정상적인 성적, 부도덕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는 공연과 술, 그리고 공연과 술로 야기되는 방종의 문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인에게도 약점이 되는 악덕이었습니다. 제3차 포에니 전쟁 동안 로마인은 그리스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순간부터 바로 이런 사회학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사회학에 대한 열망은 너무나 격렬해서 통제불능의 상태로 로마의 젊은 세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소년 놀이개를 1달란트, 캐비아 한 병을 300드라크마에 사는 것이 상당히 공공연한 일이었습니다. 참고로 포도원 일꾼과 품삯 이야기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일꾼에게 주기란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1드라크마의 가치이며 1달란트는 6,000드라크마입니다. 쉬운 예로 사과가 유명한 충남 예산의 사과 과수원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노인들의 하루 일당이 8만 원입니다. 8만 원이 1드라크마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캐비아 한 병은 2,400만 원이고 소년 놀이개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로마의 정치가 마르쿠스 카토의 대중연설에서 공분의 외침으로 그려졌습니다. 예쁘장한 소년 놀이개에 땅보다 비싼 값이 매겨지고 캐비어가 가축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것은 로마 사회의 도덕성 상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런 사회학이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불붙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 이유가 답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인들이 마케도니아 왕국의 패망으로 세계에는 로마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케도니아로부터 들어온 전리품으로 인해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로마인들의 생활에 물질적인 풍요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카르타고가 패망하고 200년이 지난 뒤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 로마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 비정상적인 것을 즐기며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망측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악의에 쌓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서로 헐뜯고 하느님의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며 제 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할 뿐더러 분별력도 신의도 온정도 자비도 없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사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하느님의 법을 잘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그런 짓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남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한때는 로마를 위협했던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계속 평화로울 수는 없다. 국외에는 적이 없다 해도 국내에 적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외부의 적이 접근하지 못하는 건강한 육체라도 그 육체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내장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질적 풍요와 도덕성 상실로 국가와 국민이 모두 안으로부터 썩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의 예언처럼 로마도 멸망했습니다. 누구도 로마가 멸망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예언이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것을 승리의 도취라고 표현하며 로마 패망의 씨앗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지역에서는 항룡유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밑바닥부터 서서히 날아오른 용이 하늘을 높이 날고 마지막은 그것이 교만이 되어 후회를 남긴다는 뜻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도덕성도 창조력도 없습니다. 후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늘 끝까지 날아오른 자의 뉘우침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파에톤으로 등장합니다. 태양신 헬리오스의 아들 파에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어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사춘기가 되자 그녀는 그가 헬리오스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소녀는 자기 출생의 증거로 아버지인 헬리오스에게 그의 태양마차로 하늘을 가로질러 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태양신은 오래 주저한 끝에 허락하면서 갖가지 주의를 줬습니다. 파에톤은 태양마차를 몰고 하늘의 둥근 천장에 있는 궤도를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와 있는가를 깨닫고 겁이 났습니다. 황도 12궁을 이루는 동물들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낀 그는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게 내려와 온 땅에 불을 지를 뻔했고 너무 높이 올라가 별들이 제우스에게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제우스는 온 세상에 불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벼락으로 그를 쳐서 에리다노스 강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카르타고와 로마의 멸망, 파에톤의 추락은 우리 생활에서도 정치에서도 역사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문화는 이러한 예를 수도 없이 보여주며 우리에게 경계를 줍니다. 승리 도취에는 선하고 강한 정신력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